11월 5일날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일 뒤에 압수수색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은 계좌주, 즉 전주 중에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 없다고 답변한 사실 있죠? 예, 이전 수사팀부터의 수사 경과를 쭉 봤을 때 사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대중 주범들에게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일반 계좌주, 전주 성격의 계좌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 김건희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해서 약 25억 원 이득을 챙긴 그 과천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운영하는 동일삭도 대표 이모 씨 알고 있지요?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수사 대상자였다는 알고 있고요. 이 질문에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해서 25억을 얻은 이라고 돼 있으면 범행에 가담해서 범죄 수익을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이승근은 이정수 검사장 수사팀에서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이권 처리된 사람입니다. 가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승근은 김건희와 같은 권오수의 지인으로서 도이치 사건에서 권오수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계좌주, 전주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거는 계좌주 전주가 아닙니다. 확실한 알겠습니다. 거는 이승근은 전혀 계좌주 전주 같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7일 이승근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한 사실 있지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록이 있다면 맞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4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5번 갑제 61호증 이정필 법정증언 녹취서 제기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이 기자회견에서 이정필이 법정에서 권오수가 계좌관리 잘해주면 30~40% 수익을 챙겨준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 조사를 다시 했더니 법정 지술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구체적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속기록에 기재되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정필은 근데 2022년 4월 22일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녹취서는 못 보셨나요? 혹시? 아니 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지금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정확한 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이정필이 2021년 1차 검찰 조사 때 김건희에 대해서 30~40%의 수익 보장한다는 얘기를 자기와 권오수가 대화를 나눌 때 김건희가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언론에 다수 났었고, 근데 다만 그게 2022년 권오수 1심 재판에서 법정 진술이 후퇴를 하면서 변경이 됐고요. 2023년에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송경호 수사팀에서 이정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정필은 자기가 법정에서 말한 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권오수와 김건희에게 수익의 30~40%를 책임져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김건희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명확히 진술을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1차 검찰 조사 때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이후에 법정 가서 진술이 바뀌었고 이후에 저희가 검찰에서 다시 추가 조사한 결과 김건희가 없는 상태에서 권오수와 이정필이 30~40% 수익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피청구인 제가 추가로 물어보면 법정 진술이 조사해 보니까 법정 진술이 맞다라는 얘기는 김건희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법정 진술에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희들은 방점은 어쨌든 김건희 추가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정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정필은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와 30~40% 수익 얘기를 했다고 하였고요. 그건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인데 법정에서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물어보니 법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없는 자리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24년 7월 20일 김건희에 대해서 그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방문 조사했죠. 조사한 거는 맞고요. 방문 조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표현을 좀 달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라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의 소재지나 현재지로 저희가 찾아가야 될 것인데요. 저희는 분명히 출석을 하고 요구했고 장소를 협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가 조사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죠. 거부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2023년 9월에 반부패 수사 2부장을 부임한 이후로는 변호인과 협의할 때 변호인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조사 시기와 장소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당시에 검찰청에 대한 소환을 출석을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근데 출석에 불응했습니까? 출석에 불허한 게 아니라 조사는 받겠는데 검찰청은 곤란하다는 등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예, 형사소송법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출석에 불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호처 조사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변호인과 협의를 하였고 저희는 검찰청으로의 출석을 처음에 요청하였고 검찰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이 어렵고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협의가 진행됐습니다.